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초반이시라면 미리 아세요. 66세 넘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준비하세요. 첫 번째 이유, 친구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돌아가셔서예요. 제일 슬픈 이유예요. 66세부터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요. 할아버지는 66세 때 동창 모임 친구가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5명, 대학교 12명, 직장 동기 5명이었습니다. 67세에 초등학교 동창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하다가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다니 했습니다. 68세에 대학교 동창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받았습니다. 69세에 중학교 동창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쓰러져서 3개월 누워있다가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친구가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70세에 직장 동기 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1년 투병하다가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병문안 갔습니다. 마지막 날도 갔습니다. 먼저 가지마 했습니다. 친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71세에 고등학교 동창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명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1명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2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1달 사이에요. 너무 슬펐습니다. 6년 동안 6명이 갔습니다. 50명 중 6명입니다. 12%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니까 모임이 무너져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분위기도 무거워져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10명이었는데 1명 가니까 9명 됐어요. 적어졌어요. 모임할 때마다 빈자리가 보여요. 슬퍼요. 그래서 자주 안 만나게 돼요. 직장 동기 모임은 5명이었는데 1명 가니까 4명 됐어요. 더 적어요. 모임하기 민망해요. 4명이 뭐 하겠어요. 결국 없어졌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66세부터 72세까지 6년간 평균 사망률은 동창 모임 구성원의 11.3%입니다. 할아버지 경험과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구들 떠나보내는 게 제일 슬퍼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인데요.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요. 하나씩 가요. 저만 남는 것 같아요. 2번째 이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2번째 이유는 건강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아파요. 모임에 못 나와요. 66세 넘어가면 다들 어딘가 아파요. 할아버지 동창 중에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가 계산했습니다. 50명 중에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10명 정도예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명은 다 어딘가 아파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암 다 있어요. 약 먹고 병원 다녀요. 할아버지는 친구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원은 무릎이 안 좋아요. 관절염이에요. 걷기 힘들어요. 모임 장소까지 못 와요. 집에만 있어요. 중학교 동창 B는 당뇨가 심해요. 합병증이 왔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혼자 외출 못해요. 가족이 데려다줘야 하는데 매번 부탁하기 미안하대요. 고등학교 동창 씨는 심장이 안 좋아요. 스텐트 시술 받았어요. 무리하면 안 된대요. 모임 가면 술 마시고 떠들잖아요.
부담된대요. 안 나와요. 대학교 동창 D는 암 치료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아요. 힘들어요. 모임 나올 기력이 없대요. 집에서 쉬어야 한대요. 직장 동기는 뇌졸중 왔었어요. 다행히 살았는데 한쪽이 불편해요. 말도 어눌해요. 사람들 만나기 싫대요. 부끄럽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6세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정말 적어요. 다들 어딘가 아파요. 모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몸이 안 따라줘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10명인데 건강해서 나오는 사람이 6명이에요. 4명은 아파서 못 나와요. 매번 6명만 만나요. 적어요. 중학교 동창 모임은 8명인데 나오는 사람이 5명이에요. 3명은 아파서 못 나와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15명인데 나오는 사람이 10명이에요. 5명은 못 나와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 초반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89.2%입니다. 10명 중 9명이 아픕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해야 모임도 나가요. 아프면 못 나가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몸이 안 돼요. 그래서 모임이 점점 줄어들어요. 세 번째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모임 나가면 돈이 들어요. 66세 넘어가면 수입이 없잖아요. 연금밖에 없어요. 부담돼요. 할아버지는 모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한 번 모임 나가면 얼마 들까요? 최소 3만 원이에요. 밥값 2만 원, 커피값 5천 원, 교통비 5천 원이요. 한 달에 한 번씩 5개 모임 나가면 15만 원이에요.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친구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 중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금이 적어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받아요. 생활비도 부족해요. 그런 친구들은 모임 나오기 부담돼요. 3만 원이 아까워요. 밥 먹자 하면 나는 괜찮아 해요. 안 나와요. 돈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실제 사례를 말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F는 형편이 안 좋아요. 자영업 하다가 망했어요. 연금도 적어요. 저축도 별로 없어요. 모임 나오면 돈 써야 하잖아요. 부담된대요. 처음에는 나왔어요. 근데 67세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빠서 하더니 몸이 안 좋아서 하더니 나중엔 연락도 안 받아요. 사실 돈 때문이에요. 알아요. 대학교 동창 지도 그래요. 형편이 어려워요. 자식들한테 돈 다 줬어요. 본인은 남은 게 없어요. 모임 나오면 돈 쓰잖아요. 부담돼서 안 나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3만 원이라도요. 젊을 때는 3만 원이 적은 돈이었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 수입이 없어요. 3만 원이 커 보여요. 한 달에 5번 나가면 15만 원이에요. 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15%예요. 많아요. 부담돼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의 37.2%가 모임 참석을 경제적 이유로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못 만나는 게 슬퍼요. 만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만나요. 그래서 모임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이유, 멀리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리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멀리 살아요. 66세 넘어가면 다들 이사 가요. 자식들 따라가요. 지방으로요. 할아버지는 66세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다 서울에 살았어요. 50명 중 45명이 서울에 살았어요. 5명만 지방에 살았어요. 모임하기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50명 중 25명만 서울에 살아요. 25명은 지방에 살아요. 절반이에요.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왜 이사 갔는지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지방에 살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데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우리 근처로 오세요 해요. 친구들이 고민해요. 서울에 혼자 있을까 자식들 근처로 갈까 고민해요. 나이 들수록 자식이 필요해요. 아프면 도와줘야 하잖아요. 결국 가요. 자식들 근처로요. 할아버지는 실제 사례를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H는 부산으로 갔어요. 아들이 부산에 살아요. 68세에 갔어요. 그 뒤로 모임 못 나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고등학교 동창 아이는 대구로 갔어요. 딸이 대구에 살아요. 69세에 갔어요. 가끔 서울 오면 연락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대학교 동창 제이는 광주로 갔어요. 아들이 광주에 살아요. 70세에 갔어요. 완전히 연락 끊겼어요. 서울 안 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지방으로 가요. 서울에 남은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모임하기 힘들어져요. 초등학교 동창 10명 중 4명이 지방에 가서 6명만 남았어요. 중학교 동창 8명 중 3명이 가서 5명만 남았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65세 이후 자녀 거주지로 이주하는 비율이 6년간 평균 32.8%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멀리 가면 만나기 힘들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야 해요. 나이 들면 힘들어요. 그래서 모임이 줄어들어요. 5번째 이유, 공통 화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번째 이유는 대화가 안 돼서예요. 66세 넘어가면 공통 화제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0대, 50대 때는 할 얘기가 많았어요. 직장 얘기, 자식 얘기, 돈 버는 얘기, 집 사는 얘기 했어요. 2시간, 3시간 떠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 달라요. 직장은 다 은퇴했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자식들은 다 컸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돈 버는 얘기도 없어요. 다 은퇴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고요? 병 얘기, 죽음 얘기, 옛날 얘기만 해요. 맨날 똑같아요. 지겨워요. 할아버지는 최근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 갔어요. 10명이 모였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친구 K가 말했어요. 나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녀 했어요. 친구 L이 말했어요. 나는 당뇨약 먹어. 혈당이 높아 했어요. 친구 M이 말했어요. 나는 고혈압약 먹어. 혈압이 안 내려가 했어요. 30분 동안 병 얘기만 했어요. 무릎, 당뇨, 고혈압, 심장, 위, 간 얘기만 했어요. 지겨웠어요. 듣기 싫었어요. 근데 저도 얘기했어요. 제 병 얘기를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엔 뭘 얘기했을까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 들었어? 오오이가 지난달에 갔대 진짜? 몰랐네. 무슨 병이었어? 암이래. 6개월 투병했대 이런 얘기요. 20분 동안 죽은 친구들 얘기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갔는지요. 우울했어요. 슬펐어요. 근데 다른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엔 옛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나? 우리 선생님이 수학여행 갔을 때, 축제 때, 50년 전 얘기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지겨웠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임 가도 재미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병 얘기, 죽음 얘기, 옛날 얘기만 해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모임 가기 싫어져요. 친구애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임 가봤자 할 얘기가 없어. 맨날 똑같아. 병 얘기, 죽은 사람 얘기만 해. 우울해. 난 안 갈래. 그래서 안 나와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의 68.4%가 모임에서 대화 소재 부족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통 화제가 없으면 모임이 재미없어요.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모임이 줄어들어요. 6번째 이유, 서열과 체면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번째 이유는 서열과 체면 때문이에요. 66세 넘어가면 친구들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요. 불편해요. 할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 비슷했어요.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가족 있고 비슷했어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 달라요. 어떤 친구는 돈이 많아요.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여유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돈이 없어요. 연금도 적고 저축도 없고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건강해요. 골프 치고 등산 가고 여행 다녀요. 어떤 친구는 아파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집에만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식이 잘 됐어요.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어요. 손주도 좋은 학교 다녀요. 어떤 친구는 자식이 힘들어요. 실직했거나 사업 망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모임이 불편해요. 돈 많은 친구는 비싼 곳 가자고 해요. 돈 없는 친구는 부담돼요. 건강한 친구는 골프 치자고 해요. 아픈 친구는 못해요. 자식 잘 된 친구는 자식 자랑해요. 자식 힘든 친구는 듣기 싫어요. 할아버지는 실제 사례를 말했습니다. 대학교 동창 모임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사업 성공했어요. 돈이 많아요. 모임 올 때마다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와요. 밥 먹을 때 비싼 곳 가자고 해요. 여기 괜찮대. 1인당 5만 원이래. 가자 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담돼요. 5만 원이 비싸요. 근데 옷 친구 때문에 가야 해요. 또 자식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야. 손주가 의대 갔어 해요. 다른 친구들은 듣기 싫어요. 본인 자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되니까 기분 나빠요. 친구 피는 반대예요. 형편이 안 좋아요. 모임 올 때마다 눈치 봐요. 밥값 낼 때 부담스러워해요. 말도 별로 안 해요. 위축돼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모임이 불편해요. 서로 눈치 보게 돼요. 오는 피를 무시하는 것 같고 피는 오한테 주눅 들고요. 그래서 모임이 재미없어요. 평등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다 평등했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불편해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의 43.7%가 동창 모임에서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서열과 체면 때문에 모임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돼요. 모임이 줄어들어요. 7번째 이유, 배우자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번째 이유는 배우자 때문이에요. 아내가 싫어해요. 모임 가는 걸요. 66세 넘어가면 아내 눈치 보게 돼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동창 모임 간다 하면 다녀와 했어요. 이해해줬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 달라요. 은퇴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아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임 간다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흉내냈습니다. 또 나가? 맨날 나가네. 나는 혼자 집에 있고 당신만 맨날 나가. 친구가 뭐가 그렇게 좋아? 밥값도 드는데
왜 자꾸 나가?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돈 아껴야지. 나는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데 당신만 맨날 나가. 나이 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자주 만나?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맨날 만나면 뭐해? 할 얘기도 없으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내 말도 맞아요. 제가 맨날 나가긴 해요. 한 달에 5번 나가니까요. 아내는 집에 혼자 있고요. 섭섭하죠. 그래서 요즘은 모임 가기 전에 아내 눈치를 봐요. 오늘 동창 모임 있는데 가도 될까? 물어봐요. 아내가 또 하면 못 가요. 가면 나중에 잔소리 들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 크유는 아내 눈치 보느라 모임 거의 못 나와요. 아내가 엄격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 해요. 크유는 따라요. 그래서 5개 모임 중 1개밖에 못 나와요. 친구 아내가 아파요. 혼자 두고 못 나가요. 아내가 나 혼자 두고 어딜 가 해요. 집에 있어야 해요. 모임 못 나와요. 친구 S는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워요. 아내가 당신이 맨날 나가니까 우리 관계가 나빠진 거야 해요. S는 미안해서 모임 안 나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6세 넘어가면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싫어하면 모임 못 가요. 아내 눈치 봐야 해요. 그래서 모임이 줄어들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 남성의 52.3%가 배우자 의견 때문에 모임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모임을 줄였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니까요. 8번째 이유, 모임 주도하던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8번째 이유는 총무가 없어져서예요.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모임이 무너져요. 할아버지는 설명했습니다. 모임마다 중심 인물이 있어요. 총무예요. 연락하고 장소 정하고 돈 걷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총무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오후 식당에서요. 1인당 3만 원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총무가 없으면 모임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자기 경험을 말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 총무는 친구 T였어요. 이 친구가 60세부터 총무 맡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했어요.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T가 70세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암이 왔어요. 총무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맡아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친구 유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좀 해줘 했어요. 유가 거절했어요. 나는 귀찮아. 못해 했어요. 친구 B한테 부탁했어요. B도 거절했어요. 나는 컴퓨터를 못해. 카톡을 잘 못해 했어요. 결국 아무도 안 했어요. 총무가 없으니까 모임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모임이 없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례도 말했습니다. 제 직장 동기 모임 총무는 친구 W였어요. 이 친구가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68세 때요. 멀리 가니까 총무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맡아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귀찮아, 못해, 바빠 다들 거절했어요. 결국 모임이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임은 총무가 중요해요. 총무가 움직여야 모임이 돼요. 총무가 없으면 모임이 안 돼요. 다들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누가 연락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66세 넘어가면 총무하기 싫어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연락하고 장소 정하고 돈 계산하고 다 귀찮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모임이 없어져요. 통계를 봤습니다. 사라진 동창 모임의 71.2%가 주도자,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총무 한 명만 있으면 모임이 계속되는데요.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모임이 사라져요. 9번째 이유, 술을 못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9번째 이유는 술 때문이에요. 66세 넘어가면 술을 못 마셔요. 모임의 재미가 없어져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0대, 50대 때는 모임 가면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두 병씩 마셨어요. 취했어요. 떠들었어요. 웃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평소에 못하던 얘기도 해요. 야,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요. 속마음을 얘기해요. 가까워져요. 술이 모임을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 달라요. 술을 못 마셔요. 왜냐고요? 건강 때문이에요. 당뇨 있으면 술 못 마셔요. 고혈압 있으면 술 못 마셔요. 간이 안 좋으면 술 못 마셔요. 약 먹으면 술 못 마셔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술을 끊었어요. 68세 때요. 당뇨가 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술 끊으세요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끊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모임 가면 친구들은 소주 마시는데 저만 물 마셨어요. 재미없었어요. 어색했어요. 친구들은 취해서 떠드는데 저만 멀쩡했어요. 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친구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 X는 간이 안 좋아요. 술 절대 못 마셔요. 모임 가도 재미없대요. 다들 술 마시는데 혼자 못 마시니까요. 그래서 모임 안 나와요. 친구 Y는 약을 먹어요. 혈압약이요.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그래서 술 못 마셔요. 모임 가도 재미없어요. 안 나와요. 친구지는 예전에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모임만 가면 소주 2병씩 마셨어요. 근데 70세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술 끊었어요. 모임 재미가 없어졌대요. 안 나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임 가면 10명 중에 술 마시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6명은 못 마셔요. 건강 때문에요. 예전에는 10명 다 마셨는데요. 술 못 마시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때요? 재미없어요. 물만 마시고 차만 마시고요. 조용해요. 떠들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모임이 재미없어요. 술이 빠지니까요. 젊었을 때는 술이 모임을 살렸는데요. 이제는 술이 없어요. 모임이 재미없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의 64.8%가 건강상 이유로 음주를 중단하거나 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술 못 마시니까 모임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돼요. 모임이 사라져요. 10번째 이유, 마음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번째 이유는 마음 때문이에요. 66세 넘어가면 외로워요. 우울해요. 모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찼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었어요. 떠들고 싶었어요. 웃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 가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66세 넘어가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외로워졌어요. 아내가 6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남았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외로워요. 우울해졌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나이 들었다는 게 실감돼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우울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니까 모임 가기가 힘들어요.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귀찮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돼요. 모임 가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밝게 웃어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요. 외롭고 우울하니까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66세 넘어가면 다들 외롭고 우울해요. 배우자 잃거나 건강 잃거나 자식들 멀리 살거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모임 가기가 부담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모임 안 나가게 돼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의 33.7%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72.4%가 사회활동 참여를 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외롭고 우울하니까 모임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모임이 사라져요. 슬픈 현실이에요. 72세 할아버지가 지금 남은 단 하나의 모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66세 때 동창 모임이 5개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만 남았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왜 고등학교 모임만 남았나요? 다른 건 왜 없어졌나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68세에 없어졌어요. 총무가 아파서 못하게 됐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했어요. 그렇게 없어졌어요. 중학교 동창 모임은 69세에 없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적어졌어요. 8명이었는데 3명이 지방 가고 2명이 아파서 못 나오고 1명이 돌아가시고요. 2명만 남았어요. 2명이 뭐 하겠어요. 없어졌어요. 대학교 동창 모임은 70세에 없어졌어요. 서로 차이가 너무 났어요.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차이가 컸어요.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됐어요. 직장 동기 모임은 71세에 없어졌어요. 5명이었는데 1명이 돌아가시고 1명이 부산 가고 1명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 나오고요. 2명만 남았어요.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만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모임이 남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총무가 있어요. 친구 디디가 총무예요. 이 친구가 건강해요. 열심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요. 다음 주 토요일 만나요 해요. 그래서 모임이 계속돼요. 둘째, 사람이 적당히 많아요. 15명이었는데 지금 10명 남았어요. 2명 돌아가시고 3명 지방 갔어요. 10명이면 적당해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셋째, 다들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비슷해요.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비슷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넷째, 장소가 가까워요. 다들 서울에 살아요. 10명 다요. 지방 간 사람이 없어요. 가까우니까 만나기 편해요. 다섯째,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배려해요. 아픈 친구 있으면 걱정해줘요.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 있으면 배려해요. 비싼 곳 안 가고 적당한 곳 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고등학교 모임만 남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토요일 점심에 만나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2시간 있다가 헤어져요. 많이 떠들지 않아요. 조용히 밥 먹어요. 병 얘기 조금 하고요. 옛날 얘기 조금 하고요. 그렇게 2시간 있다가 헤어져요. 재미있냐고요? 글쎄요.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위로가 돼요. 혼자 사니까 외로운데 친구들 보면 덜 외로워요. 나만 늙은 게 아니구나 싶어요. 위안이 돼요. 그래서 계속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이 모임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누가 돌아가시거나 총무가 못하게 되거나 사람이 너무 적어지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감사해요. 통계를 봤습니다. 70대 이상의 경우 유지되는 동창 모임은 평균 1.2개입니다.
대부분 한두 개만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개 있던 모임이 하나만 남았어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이것마저 없어지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66세 이후 모임의 변화. 저는 노년학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66세 이후 동창 모임이 왜 사라지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답했습니다. A 전문가는 35년 경력의 노년학 교수입니다. 66세 이후 동창 모임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생물학적 변화예요. 건강이 나빠져요. 사망률도 높아져요. 모임 구성원이 줄어들어요. 둘째, 경제적 변화예요. 은퇴하면 수입이 없어요. 모임 나가기 부담돼요. 셋째, 지리적 변화예요. 자식들 따라 이사가요. 멀리 떨어져요. 만나기 힘들어요. 넷째, 심리적 변화예요. 외롭고 우울해져요. 사회활동 의욕이 떨어져요. 비전문가는 30년 경력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동창 모임은 젊었을 때의 유산이에요. 40대, 50대 때 만들어진 관계죠. 근데 66세 넘어가면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고요? 공통점이 사라지니까요. 젊었을 때는 직장, 자식, 미래 등 공통 화제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 들면 각자 상황이 달라져요. 건강, 경제, 가족 상황이 다 달라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모임이 불편해져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비교하게 돼요. 불편해요. 자연스럽게 모임이 줄어들어요. C 전문가는 40년 경력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66세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양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몇 명만 만나는 게 중요해요. 동창 모임은 대부분 의무적이에요. 동창이니까 만나야지 하는 거죠. 진짜 가까운 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이런 의무적 만남이 부담돼요. 줄어들어요. 대신 정말 가까운 친구 2-3명하고만 자주 만나요. 이게 더 의미 있어요. 양보다 질이에요. 전문가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66세 이후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슬프지만 당연해요. 대신 진짜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72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할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66세 때 동창 모임이 5개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모임만요. 왜 없어졌냐고요? 10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가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돈이 부담되고 멀리 살고 할 얘기가 없고 서열 때문에 불편하고 배우자가 싫어하고 촌무가 없어지고 술을 못 마시고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 10가지 이유로 모임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거구나. 친구들도 영원하지 않구나. 모임도 영원하지 않구나.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66세 넘어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초반이시면 미리 준비하세요. 66세 넘어가면 모임이 줄어들어요. 알고 계세요. 진짜 가까운 친구 2-3명 만드세요. 동창 모임에서요. 모임 없어져도 그 친구들은 남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전화하세요. 관계 유지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드세요. 복지관 가세요. 취미 배우세요. 봉사하세요. 거기서 새 친구 만나세요. 70대 친구들이요. 비슷한 처지니까 잘 통해요. 배우자를 소중히 하세요. 친구들 떠나도 배우자는 있어요.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같이 시간 보내세요. 여행 가세요. 산책하세요. 사랑하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 들면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혼자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도록 준비하세요. 취미 가지세요. 책 읽고 영화 보고 산책하세요. 그리고 지금 모임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 건강할 때 자주 만나세요. 나중에는 못 만나요. 지금 만나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66세 때 5개 모임이 있었을 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씩 없어졌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더 자주 만날 걸, 더 감사할 걸 후회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모임 소중히 하세요.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감사하세요. 나중에 없어져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창 모임이 사라지는 건 슬퍼요. 외로워요. 근데 준비하면 괜찮아요. 진짜 친구 만들고, 새 친구 만들고, 배우자 소중히 하고, 혼자 있는 법 배우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